제41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제주 현장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저희 당의 첫 번째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위해서 우리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이 모여서 연설 경연을 벌이게 되는데, 그런 계제에 우리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주도에 와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계 자연유산에 빛나는 제주도에 오니까 마음이 한결 더 푸근해지고 그런 것을 느낍니다. 저희가 이곳 회의장에 오기 전에 4.3 평화공원을 참배했습니다. 제주 4.3은 아직도 치유가 필요한 역사적인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4.3 추념식에 참석하셔서 어떠한 희생과 억울함이 없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합 정부입니다.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정부입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 이런 것이 치유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4.3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명예회복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화해와 통합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민들의 올해 가장 큰 걱정은 역시 경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주 KBS에서 올해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주 경기가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 이 41.5%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제주도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관광객들의 감소로 제주 관광의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골목 상권을 책임지는 제주 지역 자영업자 비중이 2020년 29.4%에서 지난해 26.6%로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중국발 국내 입국자에 대한 단기적 비자 발급이 재개되었습니다. 제주 관광의 르네상스를 만들었던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제주 경제 활성화에 무엇이 필요한지 정부와 집권 여당이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4.3 평화공원 참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와서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화해, 통합, 그리고 평화.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그러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단으로 시작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박근혜 정부 때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준공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민관군이 하나가 된 제1회 강정생태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 1월에는 서귀포시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치유의 숲 조성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굳건한 안보 태세 없이는 평화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강정 해군지지 건설을 놓고 첨예한 갈등이 있었지만 민관군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화합을 이루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국민의힘은 통합과 화해와 평화로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서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4년 총선 이후에 지금까지 20년 동안 제주도에는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것, 국민의힘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이 간절한 염원을 우리 제주도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도민들께서 꼭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법률안 7건을 법사위를 건너뛰어서 본회의로 바로 넘겼습니다. 다수 의석을 악용한 민주당의 의회 폭거이자 의회주의 파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7년 체제 이후 이런 횡포와 불법을 마구잡이로 저지른 정당이 있었습니까?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민주화 세력이란 말을 쓸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패싱하고 본회의에 넘긴 7건의 법안들은 모두가 결함투성이입니다. 간호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 단계부터 충분한 이견 조율과 간사간 협의 절차를 무시한 채 민주당이 졸속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타 법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직종 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었습니다. 의료법은 직업 선택의 침해라는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은 막대한 재정 부담이,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취지와 원칙에 반해서 문제가 큰 법안들입니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입법 독재를 계속하면서 결함투성이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킬 작정입니까? 민주당은 언제까지 헌법을 무시하면서 행정부의 국무위원을 탄핵하고 요건도 안 되는 특검을 발동할 작정입니까? 지금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대혼돈, 케이오스 코리아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를 대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그 혼돈 속에서 이재명의 살 길을 찾겠다. 그것이 민주당의 노림수 아닙니까? 민주당의 삼권 분립 훼손, 입법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당 강령에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강령을 지키고 있습니까? 민생을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 법률안 276건 중 219건이 민주당의 발목 잡혀 있습니다. 이게 유능한 민생정당이 할 일입니까? 민주당은 지금 입법부에서 확보한 다수 의석 하나로 입법부는 물론이고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입법 독재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파괴입니다. 민주당은 스스로를 민주화 세력이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의 민주당을 보고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분들 앞에서 민주당이 과연 민주정당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이제 그만 의회 민주주의 파괴, 입법 독재의 폭주를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